1949년 7월, 미국 스프링필드 유니언지에 한 미국인의 인터뷰가 실립니다.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빼어난 민족 중 하나다로 시작하는 이 인터뷰는 1950년이라는 시대상을 고려하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은 찢어지게 가난하고 작은 신생 독립국가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나 이 미국인은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한국인이 위대한 이유는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한국인은 가장 완벽한 문자인 한글을 발명했고 임진왜란 때 거북선으로 일본군을 격파해 세계 해군사를 빛냈으며 조선왕조실록같이 철저한 기록 문화를 지니고 있다고요. 3.1운동으로 보여준 한민족의 충성심과 비폭력 만세항쟁은 세계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애국심이라 덧붙이기도 하죠. 1950년대의 한국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이 남자, 대체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헤이그 특사 사건의 주모자로 일제에게 지목당해 집중적으로 감시를 당했던 호머 헐버트 박사였습니다. 고종의 밀명을 받고 특사증과 각국 원수에게 보내는 황제의 친서를 소지한 채 한국을 떠났었죠. 미국에 가서는 일제의 침략을 알리는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뉴욕타임스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한국의 상황을 알리며 목숨을 걸고 한국을 옹호했습니다. 그는 비록 파란 눈의 외국인이었지만 조선의 독립운동가이자 외교관이었고 한국의 역사학자였으며 인권운동가였습니다. 무려 70년도 전에 한국인의 저력을 알아채고 마음 깊이 사랑한 외국인이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의 한국인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단시간에 폐허가 된 나라에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거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실제로 외국인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아시아의 역사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외국인이라면 한국의 역사가 놀라운 투성이라는 것도 부정하지 못하죠. 그런데 2019년 3월 하버드 레드클리프 펠로우십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강연에서 한국인에 대해 정의 내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년 전에 한 유럽 기자에게 한국인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말하며 당시 그녀의 대답과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죠. 강연은 40분간 이어집니다. 하버드 학생들은 강연자의 말에 웃고 손뼉치고 마지막으로 눈물을 훔칩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수재들의 마음을 뒤흔든 한국인의 정의.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자는 바로 재미교포 소설가인 이민진 씨였습니다. 그녀는 뉴욕타임스의 2017년 베스트서적 10선에 선정될 만큼 저명한 작가입니다. 이민진 씨의 소설 파친코는 애플TV에 의해 곧 드라마화될 예정이며 이 드라마에는 꽃보다 남자의 배우 이민호를 비롯해 유명 배우들이 캐스팅됐다고 합니다. 이민진 씨는 예일대학을 졸업한 후 본래 유명한 로펌의 기업 변호사로 일했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단 2년 만에 그만둬야 했는데요. 그 후 동양계 이민자의 삶을 담은 소설을 출간하며 작가로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죠. 한국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는 질문에 그녀는 한국이 믿을 수 없는 초인적인 경제적 성공인 한강의 기적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속도, 조선, 철강, 가전제품, 제조업, 자동차, 메모리칩, 반도체 제품 등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기술력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죠. 김연아, 박찬호 같은 세계적인 운동선수나 봉준호 같은 영화감독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국인들은 무엇보다 춤추는 것을 좋아한다고요.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한국의 칠순 팔순 잔치에 가면 할머니들이 우아하게 팔을 움직이며 춤추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래전부터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꼭 춤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유익거리였죠. 이처럼 한국인은 춤추고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 민족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춤의 의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춤은 인간의 감정을 적극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며 몸으로 하는 마음의 이야기죠. 어느 무엇보다 인간적이며 자발적인 행위입니다. 그녀에 따르면 춤을 즐기는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춤을 즐기는 한국인의 민족성은 자발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움직이라고 할 때만 움직이는 성향을 지닌 민족이 아닌 것이죠. 이어 한국에만 있는 두 가지 감정을 설명합니다. 바로 한과 정입니다. 사실 외국인에게 우리의 한과 정이 가진 의미를 설명할 때 곤란한 적이 많았는데요. 외국에는 없다시피 한 정서이기 때문입니다. 이민진 씨의 설명을 듣고 나니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녀는 한은 집단적으로 고통을 받았을 때 오는 표현 불가능한 종류의 괴로움,
정은 시간과 공통의 경험을 통해 발전시킨 고급스러운 형태의 애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인들은 매우 감정에 솔직하며 사랑과 정열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죠. 외국인과 다른 한국인의 성향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무엇보다 교육을 중시하고 속내를 잘 내비치지 않아 눈치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요. 한국인들이 교육에 열중하는 것은 그들이 힘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죠. 우리 모두 어릴 적부터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는 말을 학교와 집에서 듣고 자랐을 텐데요. 한국인은 지식이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세상 어느 나라 국민보다 잘 알고 있는 민족입니다. 이 때문인지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인들도 무엇이든 배우려는 의지가 넘칩니다. 다른 어느 나라의 그 어떤 민족보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요. 이 모든 것이 한국인의 힘이 실제보다 더 약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강연을 듣고 있던 하버드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순간 한 청년이 앞으로 나서서 이민진 씨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이민진 씨의 MIT 강연에서도 질문을 던졌던 알버트라는 이름의 학생이었죠. 그리고 그의 질문에 작가는 눈물을 터뜨립니다. 그의 질문이 40분간 그녀가 했던 강연을 관통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가 바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삶을 일면 들여다볼 수 있는 살아있는 사례였습니다. 이 학생은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저는 4학년 2학기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최근 가족과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넉넉한 형편이 아닌데도 제게 수십만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잘할지도 확신할 수 없는데도요. 청년의 말에 이민진 작가는 하버드에 들어갔으니 잘한 거라는 따뜻한 대답을 해줍니다. 청년은 요즘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자신을 이렇게 믿고 뒷바라지를 해준 어머니에게 졸업할 때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이 청년의 순수한 고민에 이민진 씨는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의 고민이야말로 청년의 부모님을 가장 뿌듯하게 할 아름다운 고민이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한국인은 자기 생각을 말로 다 표현하진 않지만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청년이 이미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이민진 씨는 눈물을 닦습니다. 아마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부모님이 생각나서였을 겁니다. 그녀는 실제로 쥐가 나오는 방 한 칸짜리 아파트에서 5 식구가 함께 살았던 가난한 기억을 가진 이민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일요일도 없이 일하는 부모의 뒷바라지를 받으며 성장했죠. 이민진 씨 또한 부모의 자랑이었을 겁니다. 한국인의 삶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도 심하고 삶에 대한 기대치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런 한국인의 성향이 한국을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발전시킨 원동력이었겠죠. 긴 하루를 마친 당신에게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